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AI 오류 가능성이라든가 데이터 기반 결정의 함정, 영상 자료까지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왜 좋은 데이터나 발전된 AI조차도 때로는 우리를 좀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지, 그 본질적인 한계를 이해하고 또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지 알아보는 거죠. 좋은 데이터가 들어가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그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정말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힘만큼이나 이면의 한계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핵심들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데이터 자체의 함정부터 좀 볼까요? 보통은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GIGO라고 하죠. 근데 자료들은 좋은 데이터를 넣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그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그러니까 귀납적 추론의 한계랑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가 보는 데이터라는 게 언제나 현실의 일부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일부만을. 네, 그 옛날에 유럽인들이 백조는 다 희다고 생각했지만 호주에서 검은 백조가 발견된 것처럼요. 데이터는 현실의 완벽한 복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 자료에 나온 AI 스타트업 사례가 딱 그 이야기 같아요. 데이터 수천 개로 95% 정확도. 이렇게 홍보했는데 실제 서비스는 잘 안 됐다고. 이게 단순히 데이터 양이 부족했던 걸까요? 양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대표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데이터 양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실제 세상의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 이걸 이제 과소표집이라고 하는데요. 과소표집이요? 네, 그렇게 되면 모델은 자기가 학습한 데이터에만 너무 익숙해져 버려요. 이걸 과적합 또는 오버피팅이라고 부르죠. 네네. 마치 시험 족보만 달달 외운 학생이 약간 응용 문제 나오면 당황하는 것처럼요. 새로운 데이터나 상황에서는 예측력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양보다는 질, 그러니까 대표성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데이터가 좀 오래되면 가치가 떨어지는 시간적 한계, 이것도 무시 못하겠네요. 특히 AI처럼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바뀌는 분야에서는 10년 전 데이터는 거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어요. 자료에서 그 SVM이랑 트랜스포머 기술 격차 얘기 나왔던 것처럼요. 바로 그 점입니다. 정확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데이터를 해석할 때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두 현상이 그냥 같이 움직이는 경향, 그러니까 상관관계만 보고 이게 원인과 결과구나 하고 인과관계로 단정 지어버리는 오류죠. 이게 생각보다 정말 흔하게 일어납니다. 네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자, 그럼 이런 데이터의 한계는 당연히 AI, 특히 GPT 같은 언어 모델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겠군요. 그 자료에 보면 GPT가 틀린 정보를 주면서도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요.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 학습 데이터 자체에 이미 오류나 편향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나 뉴스가 전부 다 완벽하게 정확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둘째는 사용자가 질문할 때 잘못된 전제를 깔고 질문하면 AI는 그걸 비판적으로 걸러내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여서 답변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좀 복잡한 추론이 필요한 경우에 그 과정에서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거나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확률 기반 예측 모델이 가진 어떤 본질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나온 에러 블라인드 앤 솔루션 데프라는 표현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AI가 오류를 인간처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에러 블라인드, 또 스스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적용하지도 못한다. 솔루션 데프. 이런 의미로 해석되더라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AI가 가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렸네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사실 학습된 패턴에 따른 텍스트 생성일 뿐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이런 논리적 오류를 범했구나 하고 진짜로 깨닫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죠. 스스로 알고리즘을 수정할 능력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AI가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데이터와 AI의 이런 본질적인 한계, 빈틈 같은 게 있다는 걸 이제 확인했는데요. 이걸 알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실마리 또 당신께서 주신 자료들에서 좀 찾을 수 있었죠. 어떤 점들을 제안하고 있나요? 네, 핵심은 결국 한계를 인정하고 관리하자는 겁니다. 첫째, 무조건 많은 데이터만 쫓을 게 아니라 해결하려는 문제에 정말 필요한 대표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 학습, 컨티뉴얼 러닝이나 MLOps 같은 것들,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고 실제 서비스에 배포하고 운영하면서 계속 성능을 관리하고 업데이트하는 그런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요. 이걸 통해서 데이터와 모델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겠죠. 그리고 둘째는 결과에 대해서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든 AI가 내놓은 답변이든 이건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예측이지 100%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해요. 가능하다면 신뢰 구간이라든지 불확실성 정도를 섬께 표시해 주는 게 좋겠죠. 아, 그렇군요. AI를 사용할 때는 특히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네요. 맞습니다. 비판적인 사고가 정말 필수적입니다. AI의 답변을 그냥 최종 결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다른 정보들이랑 교차 검증을 해보고 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 정보 출처는 믿을 만한가? 혹시 다른 관점이나 반례는 없을까? 이 답변이 틀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요. 때로는 AI한테 직접적으로 불확실성이나 신뢰도 수준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결정에는 반드시 human in the loop, 즉 인간의 검토와 최종적인 판단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AI는 어디까지나 강력한 조수이지 최종 결정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데이터와 AI가 가진 그 강력한 힘 너머에 있는 본질적인 한계들, 그러니까 대표성 부족 문제, 최신성의 문제, 또 해석의 오류 가능성, 그리고 AI 자체의 어떤 인지적 한계까지 두루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러한 한계를 명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활용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당신께서 수많은 데이터 기반의 주장이나 AI의 답변을 접하실 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데이터 과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최신 정보가 맞는가? 혹시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AI 답변은 검증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습관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AI가 오류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를 속이려는 의도조차 없다면 우리가 AI를 신뢰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결과가 얼마나 자주 맞는지, 그 정확성에 대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그 결과를 만들고 해석하고 사용하는 우리 인간의 판단과 관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탐구될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